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어르신은 90이 넘어도 정정하게 살아가고, 어떤 분은 70을 넘기기 전에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체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연구해온 학자들과 의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명에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7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많은 연구와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를 전후로 삶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삶이 더 안정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급격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75세를 넘기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라고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 이이도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생각이 노년의 삶을 크게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 역시 나이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70대 중반은 인생의 또 다른 문턱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삶이 더 평온해지고 몸도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70대 중반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년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노년의 삶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불리는 75세 전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일을 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고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노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몸을 멈추면 인생도 함께 늙는다라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이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은 90이 넘도록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산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들판을 걷고 어떤 날은 강가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이가 많은데 왜 그렇게 매일 걸어 다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희정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흐르고 몸의 기능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연구한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동보다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수로 유명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가꾸거나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집안일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쓰면 쓸수록 살아있고 쓰지 않으면 금방 늙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몸의 기능이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보다 움직임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몸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도 모두 몸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의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특히 75세 전후의 시기는 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몸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면 몸의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몸을 쉬게 하면 병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늘 밖에 나가서 걷고 활동하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의 삶을 크게 바꾸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노년의 삶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고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인생에서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이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학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노년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늙어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노년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과의 교류가 삶의 기운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수로 유명했던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다라고 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5세 전후의 시기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차이가 삶의 활력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수많은 관계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편안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관계들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가 많지만 늘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들이 삶의 기운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의 삶을 크게 바꾸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의 태도가 노년의 수명을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의 힘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을 이끄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밝고 어떤 사람은 점점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다산 정약용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이 갇힌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마음까지 갇힐 필요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환경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어디로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자유롭게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가볍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을 매우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즐기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불평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나 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달라집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의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75세 전후의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삶이 더 평온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루를 소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삶이 무거워집니다. 과거의 일과 불만을 계속 떠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삶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삶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어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가 많지만 늘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어울리고 삶의 기운도 오래 유지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몸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의 삶을 크게 바꾸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거창한 비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노년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는 삶 말입니다. 특히 75세 전후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또 다른 문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오늘 하루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노년의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거운 짐을 더 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